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종목 진단해주는 닥터 윤입니다. 우리 금일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났습니다. 가결이 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전혀 정치적인 뜻이 없고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결이냐 가결이냐라고 하는 시장이 싫어하는 또 불확실성으로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선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앞으로 장에는 좀 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코스피가 이 약속의 PBR이라고 하죠. PBR이 0.8에 가까워지자마자 또 한 번 다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연속으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근데 여지없이 또 주말은 이렇게 오네요. 그래도 다음 주는 장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알테오진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응원의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 알테오젠에게는 너무 급하게 성장한 뒤에 갖게 되는 적당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간의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동시에 외신을 통해 특허권 분쟁 소송이 있다라는 이슈에 휘말리면서 이러한 주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다들 해결이 잘 됐고 단순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가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경직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료가 소멸한 건 아니잖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11월 8일 ADC 넘버원인 이제 다이치산교와 에너투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했죠. 또 그리고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SC가 이제 임상 3상 발표를 굉장히 좋게 잘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계 최대의 산도지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계약 변경을 잘 마쳤고, 최근에 했었던 우리 박순재 대표님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기술 이전을 2배로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매년 2개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내겠다는 건데요. 그만한 자신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산오피라고 예상하고 있는 내년 1월에 나올 그 계약도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시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기업들이 국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배터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요인은 결국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글로벌리하게 갈 수 있는가, 그런 게 뭐가 있는지부터 접근을 보통 하거든요. 보통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죠. 이 R&D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가장 포텐셜이 큰 기업이 뭔가 라고 했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었던 제약바이오들이 벌여왔던 만행들을 보시면 믿지 못하겠지만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신약에 대한 기대치로 막 주가 올리면서 여러 사람들 웃게 했다가 실패 나면서 주가 그냥 다 꼬라박고 많이들 여기서 울고 힘들어 하시고, 또 대주주가 주가 조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상장 폐지된 회사들도 막 굉장히 많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 국내의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정말 많이 체질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제약바이오 이슈만 보시더라도 우리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최초로 해내면서 7월부터 우리 제약바이오에 굉장한 훈풍이 들어섰죠. 또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게 되면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짜 엄청난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신규 수주를 막 받아내면서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그동안 오랜 시간 다져온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막 인정받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글로벌리하게 인정받는 국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제약바이오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금리가 좀 많이 높긴 한 상황인데,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2년도에
한번 크게 인상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두 번의 인하를 보여줬었잖아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금리 인하의 기조도 어차피 방향성은 이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7, 8월이었거든요. 이 7월에 고용 데이터라든지 여러 지표상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여러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한 3개월 동안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러한 급등을 하고 최근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과 맞물려서 이러한 조정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허권 분쟁 이슈에 대한 노이즈에 많이 휘말렸었죠. 하지만 걔도 찌라시에 불과할 뿐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상승보다는 이런 조정을 한번 맞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이며 2차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월등해야 되고 또 그 기술을 통해서 빅파마에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단순한 어떤 기술 수출뿐만이 아니라 마일스톤이나 플러스로 로얄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출을 해내고 있느냐 그렇게 몇 계약이나 체결이 됐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에도 우리 알테오젠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앞으로도 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꾸준한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언제 상승하느냐 그래서 뭐 100만원 갈 것 같냐 뭐 42만원이 싸냐 다시 45만원 뚫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무의미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알테오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앞으로의 알테오젠이 받을 로열티 뭐 기술 수출하는 계속 새로운 계약금 혹은 이후에 나올 매출들이 정말 지금의 몸값이 16조가 작고 앞으로 1, 2조 뭐 많게는 4, 5조씩 벌어들인다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의 몸값은 뭐 60조 크게는 10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낼 것이고 어떠한 것들을 받아올 것이고는 팩트입니다. 근데 걔가 성공을 할지는 몰라요. 우리 제약바이오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을 집어넣어서 지금의 주가를 산정을 하고 하잖아요. 지금 재무제표 까보면 사실은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앞으로 들어올 것들이 진짜 우리 키트루다만으로도 1, 2조의 안정적인 매출이 찍힐 거고 거기에 산오피에 뭐 에너투에 다 터지면 진짜 그때 돼서는 4조 5조의 매출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힐 만한 그런 역대급 빅 바이오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 분들은 이 45만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고 31만원? 31만원? 충분히 지금도 담아도 될 가격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기술 수출들은 좋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공해낼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슈들에 이끌려서 알테오젠의 가치는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투자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간대 저렇게 간대라는 말을 믿지 마시고요. 어떠한 사실까지가 팩트고 앞으로 어떠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여러분. 남들 말 믿고 돈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우리 알테오젠 외로도 여러분들 꼭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많이 흘러내릴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거리가 많은 것들 사실이죠. 분명 안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이잖아요. 보통 보면 주위에서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단기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용, 뭐 담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결국은 투자의 테크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러한 투자 스킬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판단도 책임도 다 본인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스킬을 선택을 했을 때 내 자산이 꾸준하게 증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만 결국은 자산 증식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결국은 여기서 신용이나 뭐 담보 다 못 채워넣어서 터지고 내 잔고는 계속 바닥이 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면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역대 시장을 보더라도 항상 부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는 장이 폭락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장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산을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반등이 왔을 때 여기서 새로운 부자의 그룹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30%뭐 크게는 마이너스 80% 이런 거 찍혀있는 게 아프다고 해서 여기서 이 종목들 못 던지고 현금 마련 못하면 이 기회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이 종목이 갈 때 이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갖고 있는 게 맞죠. 근데 내가 가진 종목들이 이 증가하는 가파름보다
더 더디게 증가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빠르게 손절하고 더 가파르게 올라올 종목들로 담아야죠. 이게 진짜 맞는 투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보유량을 좀 높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갈 건지 공부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정말 종목에 대한 공부, 섹터에 대한 공부, 이제 외부적인 매크로에 대한 공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좀 쌓고 이제 앞으로 저점 다지고 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를 쌓느냐를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되게 지금 굉장히 즐거워야 할 시기예요. 정말 웬만한 종목들 다 저평가돼 있죠. 시장 자체 저평가돼 있죠. 코스피 PBR이 지금 0.8에 가깝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에 있는 종목 다 정리해도 여러분들 현금 80%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요. 얼마나 저평가돼 있어요, 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좋은 내용들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 같이 잘 이겨나가 보려고 소통할 거니까요. 우리 알테오젠, 단기적으로 우리 알테오젠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부들 사실 혼자 하기 쉽지 않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재테크 공부까지 하랴 자식까지 보랴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만큼이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위에 있는 010-5810-5180으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고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무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연말이기도 하고 추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라고 하는 이 대박 넷플릭스 시리즈가 새롭게 다시 출시가 되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분명히 또 여기에다가 여러 이슈들 같이 얹어서 주가 크게 한번 펌핑 시킨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만한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드렸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 너무 큰 돈은 넣지 마시고 진짜 소액으로 뭐 5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 여유 되는 돈만 그냥 제 연말에 내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돈 정도만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넣어두시면 작게는 40%부터 크게는 한 90% 정도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사실 아는 분들은 이 차트만 봐도 아실 거예요. 미디어 관련해서 뭐 유명한 영화라든지 뭐 괜찮은 드라마 같은 거 개봉하거나 끝났을 때 진짜 거래일 4, 5일 안에 쭉 펌핑했다가 다 털고 나오고 쭉 펌핑했다가 다 털고 나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사실 이런 종목은 뭐 안 다루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 왔을 때는 여러분들 좀 소액이라도 해서 조금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으니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번호 이 위에 010-5810-5180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버셔서 연말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닥터 윤이었습니다.